죄송합니다. 자, 공의 집합의 뜻과 표현, 공의 집합의 연산 1페이지 우리 집합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짝 배웠지만 한 번만 다시 정리하고 갈게요. 집합이란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합니다. 즉 집합은 무엇을 의미한다? 모여 있는 걸 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때 핵심 포인트는 그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져야 된다는 거고, 분명하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은 기준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기준은 객관적인 기준이어야 된다, 주관적인 기준이어야 한다, 객관적인 기준이어야 한다 라고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요. 다음 보기 중 집합인 것에 동그라미, 집합이 아닌 것에 X 표하쇼 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문제를 봤더니 1번과 3번이 중복이 돼 있네요. 3번 하나 없애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집합을 보통 요렇게 표시하거든. 이게 집합기호예요.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래. 가장 작은 자연수 뭐야? 1 하나지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자, 2번 우리 반에서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은 집합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내 키가 요만하면 앵간한 애들은 다 커 보여. 내 키가 2m면 앵간한 애들은 다 작아 보여. 사람에 따라서 키가 크다 작다의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X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봅시다. 2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이에요. 소수는 제일 작은 수가 뭔데? 제일 작은 소수 2지. 근데 2보다 작은 소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집합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는 얘를 똑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 공집합이라고 부르는 개념이에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입니다. 그러면 공집합이라고 부른다는 건 얘는 집합 취급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한다는 얘기예요. 얘는 집합이에요. 자, 5번 유명한 가수들의 모임 나왔어요. 얘는 집합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왜? 선생님한테 유명한 가수는 이문세야, 김동률이야. 너희 아니? 그런 가수 모르지. 너희한테 유명한 가수는 뭐야? 트와이스? 잘 몰라? 네. 그래서 얘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서 얘 집합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주의할 사항을 조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봤던 것처럼요. 예를 들어서 큰 사람들의 모임, 작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집합이 보통 안 됩니다. 자, 키가 160cm에 가까운 뭐 요런 표현들.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이와 같이 주관적인 표현을 가진 녀석들은요,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집합이 되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주의할 사항은 큰 사람들의 모임은 집합이 안 되지만 가장 큰 사람들의 모임은 집합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을 거예요. 되겠습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 만수 키 몇이야? 172. 172. 한수군 키 몇이에요? 내가 이름 잘못 불렀어? 수환이. 미안해. 선생님 이름 수학은 헷갈렸겠다. 수학은 키 몇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사람들의 모임 이러면은 집합기호 안에다가 수환 이렇게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거 집합입니다. 그리고 160cm보다 큰 사람들의 모임 객관적 기준이 있어서 집합됩니다. 그리고 160cm보다 작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거 모두 다 집합의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안 되는지 누가 되는지 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집합이라는 걸 봤더니 예를 들어서 5보다 작은 자연수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우리가 집합기호로 5보다 작은 자연수 1, 2, 3, 4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우리는 이때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대상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른다? 원소라고 부른다예요.
그런데 이 원소와 집합은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집합은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해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집합 A, 집합 B, 집합 C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집합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어떤 원소가 들어갔는데 그 원소가 뭔지 모르겠어 할 때 사람들은 보통 소문자 알파벳을 넣어서 그 모르는 원소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원소는 뭐다? 알파벳, 소문자, 스몰 a, 스몰 b, 스몰 c, 땡땡땡으로 나타낸다 라고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페이지. 예,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볼 거예요. 자, 여기에 대문자는 선생님이 집합이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요거는 일반 집합이고요. 여기에 보면 U라는 녀석을 앞으로 종종 보게 될 텐데 얘는 전체 집합이라고 불리는 녀석이에요. 전체 집합이 뭔데요? 이런 거예요. 막 집합이 이렇게 여러 개의 집합이 막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얘네들은 모두 전체 집합 안에 살고 있어. 이렇게 테두리를 지정해주는 큰 집합을 우리는 전체 집합 U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집합이 이와 같이 그림으로 그려진 상황에서 이 집합 A 안에는 스몰 a라는 원소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B는 이 A 안에 살고 있지 않았어. 바깥에 살고 있었어.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스몰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지. 하지만 스몰 b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얘를 간단히 줄여서 이렇게 씁니다. 자, 원소라는 것은 엘리먼트이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이 있어. 이와 관련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써요. 요 스몰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 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몰 b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를 이렇게 표현해요. 자,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가끔 가르치면 처음 배우는 학생들 중에 헷갈려서 이렇게 적어버리는 학생들이 있어. 곤란한데 얘를 헷갈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야. 얘들아, 3하고 5가 있을 때 누가 더 커? 대소 비교하면 5가 더 크지. 선생님은 이런 걸 쓸 때 항상 이런 느낌으로 봐요. 작은 3이 5를 보면서 우와! 너 되게 크다 이러고 놀라고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 스몰 a하고 집합 A 중에 작은 녀석은 항상 누구겠어? 스몰 a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a가 집합 A를 보면서 입을 와 벌리고 있는데 혓바닥이 하나 쏙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녀석이 큰 녀석을 보면서 항상 입을 벌리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요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십시오. 푸셨어요, 상군. 죄송해요. 그리고 상군 이름을 막 바꿔서. 이름이 좀 어려워가지고.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름을 정말 기억 못해요. 선생님이 이 안면인식 장애가 있어가지고 얼굴을 기억 못하다 보니까 이름을 못 기억해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선생님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1년 사귄 남자친구였어요. 오빠였거든요. 오빠니까 이름을 안 부르고 매일 오빠 오빠 이렇게 부르잖아. 1년쯤 사귄 어느 날 밥을 먹다가 궁금해진 거야. 분식집에서 막 밥을 먹다가 근데 이 오빠 이름이 뭐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오빠는 이름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1년 사귄 오빠한테. 그랬더니 이제 그 먹던 제육볶음을 팍 튀어가지고 막 선생님 얼굴에 다다다다다 붙었던 아픈 기억이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 다음에 잘 불러줄게. 상큼. 막 이름 고문을 막 하고 있어. 자, 되셨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실수의 집합이랬지? 오, 실수. Q는 유리수의 집합이네요. 유리수. 이제 적어놓고 볼게요. 자, 루트 2는 실수의 집합이라고, 루트 2는 실수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포함하고 있는데 무리수기 때문에 얘는 실수의 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복소수 i예요. 일명 허수 단위 i죠. 이 허수는 실수의 원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원소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i를 4제곱하면 얘는 뭐로 바뀌어버려? 1로 바뀌어버리지. 1은 실수의 원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1은 실수에 포함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무리수지요. 무리수는 유리수의 원소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원소가 아니다 되겠습니다. 자, 루트 9는 계산하면 몇이야? 3이지. 3은 유리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3은 유리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되셨으니까 이것이 원소와 원소가 아니다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요 아래로 내려가서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만만하고 쉬운 원소 나열법,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좀 까다롭게 생각하는 조건 제시법,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3가지 표현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원소 나열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선생님이 아까 집합기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고 했잖아. 이 집합기호 안에 모든 원소를 무식하게 일일이 나열하는 걸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하나 묻자. 얘는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이 돼 있지. 집합기호 안에 원소를 무식하게 일일이 나열한 거예요. 자, 그러면 조건 제시법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원소가 가지고 있는 꼴을 표현한 다음에 발을 하나 이렇게 쭉 내리긋습니다. 그리고 이 원소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요 뒤쪽에 주저리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집합이 표현될 때 우리는 얘를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불러요. 자, 얘 한번 볼까요? 요 밑에 2번을 봤더니 얘 x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식이 나왔지. 이렇게 바로 내리그어서 표현이 된 우린 요런 녀석을 무슨 법으로 표현이 됐다?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건 조건 제시법으로 바꿔라.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 건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라.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되 모든 그림은 벤 다이어그램에선 알파벳을 대문자 A를 사용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 얘는 원소 나열법이니까 조건 제시법으로 바꿔야 돼요. 자, 1, 2, 3, 4, 6, 12. 이거 어떤 수들의 모임이야? 1, 2, 3, 4, 6, 12. 12의 양의 약수지. 그래서 원소의 꼴은 어떤 실수 하나가 사용될 거야. 어떤 숫자 하나가 사용될 거야. 그런데 이 x자리에 오는 수는 어떤 특징이 있다? 12의 양의 약수가 오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바꿔놓는 게 조건 제시법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자,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A를 이렇게 해놓고 이 안에 1, 2, 3, 4, 6, 12 이렇게 막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야 되지. 그런데 이 원소 x는 어떤 특징을 만족한대?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 돼. 즉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그게 이 집합의 원소가 된다예요. 자,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 얘 인수분해 됩니까? 네. 되지요. 5, 2, 10 마이너스를 5위에 붙이면 돼요. 그래서 x값 구하면 뭐하고 뭐가 나와? 마이너스 2하고 5하고 부호 반대로 바꿔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원소 나열법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2,5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얘를 그리게 되면 마이너스 2하고 5라는 숫자만 그림 안에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네, 우선 여기까지 정리. 자, 되셨으니까 필기하십시오.
됐나요? 아니, 아직 안 넘어올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솔직히 얘기해봐. 너희들 이렇게 막 적어놓고 보니까 원소나열법이 이렇게 너희들 마음에 더 마음에 들어? 조건제시법이 더 마음에 들어? 원소나열법이 훨씬 마음에 들지. 왜? 어우 깔끔하잖아. 벤더이어그램 막바로 그리면 되잖아. 깔끔하잖아. 벤더이어그램 막바로 그리면 되잖아. 반면에 조건제시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조건을 해석해서 풀어야지만 원소가 뭔지 알 수 있지. 조건제시법은 훨씬 더럽고 찝찝한 녀석이에요. 반면에 원소날법은 굉장히 깔끔하고 명쾌해. 그럼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선생님 그러면 집합의 표현 반복 중에 조건제시법 빼버리면 되게 좀 더럽잖아요. 얘는 우리는 깔끔한 원소날법하고 벤다이어그램만 가지고 표현하면 안 돼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합리적인 질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자들이 조건제시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원소나열법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존재했던 거야. 그럼 얘기해봐.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기에 조건제시법을 만들었을까? 엄청 큰 수. 엄청 큰 수? 큰 수가 뭔데? 뭐 3만? 1000만? 1조? 1경? 그냥 적으면 돼요. 어떤 경우일까? 수를 표현할 수 없었던,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경우는? 계속 이어져 있어. 수가 계속 이어져 연속되었을 때.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보통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수가 무수히 많을 때요. 무수히 많은 거 다 쓸 수 없잖아요. 무수히 많은 거 다 쓸 수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무수히 많은 건 원소나열법으로 쓸 수 있어요. 보통 자연수의 집합을 우리 대문자 n이라고 표현해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자연수의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할 거야.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1, 2, 3 규칙성 파악됐지? 끝. 무수히 많은 원소는 땡땡땡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수히 많은 경우도 원소나열법으로 다 표현 가능하네? 그러면 도대체 원소나열법으로 표현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에 대한 답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요 페이지를 보면 밑쪽에 여백이 좀 남아있을 거예요. 맞죠? 요 밑에 이렇게 넉넉한 여백이 있죠? 자, 여백에 우리 필기를 좀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제시법이 필요한 이유. 아주 더럽고 찝찝한 이 조건 제시법이 꼭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두 개의 집합이 있어요. A라는 집합은 2, 3, 5, 7이라는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고요. 집합 B는요. X 바 X는 0 이상 1 이하라는 요런 녀석입니다. X는 실수란 조건 하나 더 붙여보자. X는 실수. 자, 요런 조건을 가진 집합이에요. 자, 두 개의 집합을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와우, 얘 굉장히 깔끔하네. 명쾌하게 딱 떨어져. 너무 좋아. 나 그 원소나열법 너무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반면에 원소나열법에 비해서 요 아래 적혀있는 조건 제시법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 상태는요. 그냥 왠지 기분이 찝찝해요. 마음 한구석이 답답한 요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거예요. 수학자들은 찝찝하고 답답한 조건 제시법을 왜 만들었을까? 라는 질문. 이렇게 찝찝하고 더럽게 생긴 애 왜 만들었지?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실수의 연속성 때문에 라고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실수의 연속성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3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3페이지 맨 아래쪽에 여백이 맨 아래쪽에 2줄짜리 필기를 할 거야. 맨 아래쪽에다가 3페이지 맨 아래쪽에 2줄짜리 필기를 할 거야. 3줄짜리 필기 합시다. 이산과 연속이라는 개념이 수학에 존재합니다. 자, 이산이라는 말. 우리 이산이라는 말 보통 어느 단어에 붙였어? 이산 땡땡. 이산 가족. 어떤 가족이야? 남한과 북한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가족이죠? 이산이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수학에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산이라는 녀석들의 이산수의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막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얘 수직선상에 똑똑똑 떨어져 있는 수들이 있지. 이런 수를 우리는 이산수라고 불러. 정수, 자연수 이런 게 이산수예요. 반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연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연속이라는 개념은요, 붙어있는 이라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연속이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만약에 0이라는 수가 있어. 내가 0 옆에 붙어있는 수를 읽어보려고 해. 0 옆에 붙어있는 수 어떻게 읽을 건데? 0점. 여기서 멈추면 돼, 안 돼? 안 되지. 계속 가야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연속인 수들은요, 실수 같은 게 연속인데 0 옆에 있는 실수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0.00000000000 일할 거 아니야. 더 작은 수가 있어. 00000000000000000 죽는 날까지 해도 0 옆에 있는 실수는 부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연속의 개념이야. 이산은 똑똑 떨어져 있으니까 부를 수 있지만 연속은 붙어 있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다야.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요 개념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과 연속이 대략 뭔지는 알겠지?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 제시법을 원소나열법으로 바꿔보려고 했어. 작은 수부터 쓸 거예요. 그럼 제일 작은 실수는 뭐야? 요 조건을 만족하는 제일 작은 실수는 0이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0 옆에 있는 실수를 써야겠네? 0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실수의 연속성에 부응하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안타깝지만 원소나열법으로 표현 불가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원소나열법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으며 엄청 더럽고 찝찝하고 답답한 조건 제시법을 만들게 된 거예요. 선생님 찍어주기는 것이 치즈. 네. 자, 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만들었어. 그러면 똑똑한 수학자들이 이 찝찝하고 더럽게 생긴 이 녀석을 그냥 내버려 뒀을까? 안 내버려 뒀을까? 안 내버려 뒀어요. 당연히 얘 너무 더럽고 찝찝해. 얘처럼 깔끔하고 명쾌하게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고민하다가 이 조건제시법의 부등식을요, 승화. 차원이 다른 놀라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만든 표현이 바로 뭐냐? 수직선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을 만들어 버린 거야. 어때? 얘는 매우 찝찝하고 더러웠지만 같은 내용인데 얘는 어때요? 한눈에 싹 이해가 되면서 엄청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대수학보다는 항상 기하가요, 훨씬 고급진 단계에 놓여있는 개념이다. 여러분은 앞으로 수학의 그래프를 매우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실수 조건을 기반으로 하는 부등식의 가장 탁월한 수학적인 해석은 뭐다? 수직선 그림이다 라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다시, 실수 조건을 기반으로 하는 부등식의 가장 탁월한 수학적인 해석은 뭐라고? 수직선 그림으로 표현해서 답을 내는 게 가장 쉽고 좋은 표현 방법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요. 다음 페이지.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의 개수. 즉 원소가 하나도 없냐? 유한계냐? 무한계냐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 1번.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
한 개가 있다는 얘기야. 5개, 7개 이런 식으로 유한개인 집합을 우리는요 유한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유한집합의 반대말은 뭐가 될까?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을 때 무한집합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무한집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 자, 그리고 3번. 예,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 있어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아까 선생님이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표현하면서 뭐라고 부른다고 슬쩍 흘렸냐? 공집합. 공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공집합은요. 이렇게 텅 빈 집합기호나 영자에다가 짝대기를 쭉 내리고 이런 식으로 표시하며 공집합은 분류상 유한집합에 속할까 무한집합에 속할까? 유한집합. 굳이 한 군데 들어간다면 얘는 유한집합이다 라고 여기까지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아래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한집합을 찾아보세요. 답은 몇 번? 3번. 자, 우리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한집합이냐 무한집합이냐 봤더니 오 짝수의 집합인데 땡땡땡 무수히 많다는 얘기죠? 무한집합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이 나왔어요. x라는 숫자 하나로 이루어진 원소꼴을 가지고 있는데 이 x는 n자리에 자연수를 넣었을 때 2n-1이야. 자, 2n-1의 수학적인 의미 무슨 수? 2n-1의 수학적인 의미 무슨 수? 홀수라는 얘기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m이건 이 a건 이 n이건 이런 수들은 전부 무슨 수야? 짝수라는 의미야 수학에서. 반면에 2n-1, 2a-1, 2n-1 이런 수는 전부 무엇을 의미한다? 홀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요 녀석을 선생님이 원소나열법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n은 자연수를 했으니까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3, 3 대입하면 5. 계속 무수히 나가겠죠? 무슨 집합이다? 무한집합이다요. 자, 이제 3번. 자,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해 볼 겁니다. 가장 작은 자연수 1. 유한집합. 원소 하나짜리 유한집합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x바 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유리수래요. 우리는 이런 걸 2차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인데 우선 그 전에 뭐부터 해야 돼? 이렇게 넘겨가지고 다정한 우리의 은영량 이렇게 은영이 0 만들어야겠죠? 자, 인수분해합니다. x-1,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나왔어요. 자,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되게 많은데 어쨌든 이 안에 있는 유리수의 개수는 유한계일까 무한계일까? 무한계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집합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이제 5번 보겠습니다. A와 B가 전혀 상관이 없을 때 수학상에서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얘를요 어떻게 한대? 더할 거래. 그러면 A 플러스 B는 더하는 경우에는 0, 1, 1 이내 제일 작은 경우는 0, 제일 큰 경우는 2라고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AB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는 얘기는 AB가 무슨 수란 얘기야? 아무런 말이 없어. AB가 뭐 자연수다, 정수다, 실수다 말이 없다는 얘기는 생략돼 있다는 얘기는 AB가 무슨 수일 때? 실수란 얘기예요. 부등식에서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 그림으로 그리면 A 플러스 B는 이런 그림 나오잖아. 요 사이에 있는 실수의 개수 몇 개? 무수히 많다. 무한개. 그러므로 무한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서요. 예, 이산별량 두 개가 나올 때는 표라고 적어 놓으세요. 이산별량 두 개가 나올 때는요, 표로 해석하는 게 가장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다. 우리 이산별량 두 개 표, 이거 어디에서도 배웠어? 경우의 수에서 주사위 두 개 문제에서도 야, 이산별량 두 개짜리니까 표로 풀어야 돼 라고 배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A는 집합 0, 1, 2, B는 집합 1, 2, 3에서 다음 집합을 원소날법